그리고 어휘가 우리가 일반고에서 배우는 아이들이랑 어휘량이 정말 달라요. 영영이라든지 유의어, 반의어까지 전부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학습량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특목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제고나 외고에 가서 어떤 학습을 하는지, 그 학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초등 시기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평소에는요, 항상 교과서를 강조드리고요. 교과서부터 채우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만 하시면 됩니다로 끝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손이 생기는 것들,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결손이 생기는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평범한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잘 안 드려요. 왜냐면 이게 혹시라도 이것들로 인해서 조금 불안감을 가지시거나 또는 이 10% 아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 평범한 아이들이 너무 과잉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런 이야기를 잘 드리진 않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영어 학습 자체의 양이 너무 적고, 그리고 이것들을 목표로 해서 현재만 보고 달리시다가 우리가 미래에 중학생이 돼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또는 대학교를 갈 때 이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때 너무 적은 학습을 해서 우리 아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후회가 남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좀 접근을 해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혹시 특목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고나 국제고 수준이에요. 이런 정도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사실 초등 시기에 어느 정도의 영어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고등에서는 그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일반고에서도 사실 내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능은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신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실 외고나 국제고도 내신이 어려워요. 내신이 어려운데 내신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독서를 강조하면서 이 특목고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외고나 국제고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실 초등 시기 영어가 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네, 자유로운 수준으로 좀 돼야 돼요. 책 읽기도 그냥 모국어 읽기처럼 자연스럽게 읽고, 그리고 말도, 스피킹도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쓰기, 아웃풋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초등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여러분 듣기 많이 하시고요, 읽기 많이 하시고요 라고 하면서 인풋을 기본적으로 장착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중학교 때 이거를 플러스 하시고 고등 때는 이걸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국제고나 외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그때 거기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미 영어가 자유로운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 시기에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와 있는 아이들이 중등에 그거를 갈고 닦아서 좀 다듬어서 외고나 국제고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학을 할 때도 영어 성적밖에 안 봐요. 네, 그 중학교 내신에서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A가 나왔느냐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세특이나 생활기록부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 정도를 보고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영어에 좀 특출나거나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견디기 위해서는 사실 영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초등 시기에 우리가 스피킹, 발화가 좀 나와야 되고요.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만 이게 아주 상수준의 어떤 스피킹 발화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중등 때도 화상 영어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업을 통해서라든지 계속 토론식으로 아이가 많이 말해보는 연습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등 가서 국제고 같은 경우는 토론 수업도 많고요. 영어로 토론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에세이 정도를, 짧은 에세이 정도를 쓰는 정도의 수준이 초등 6학년 때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무난하게 다, 사실 수행평가 중학교 때 거의 다 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토플 에세이라고 하죠. 우리가 라이팅 부분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길게는 아니지만 아주 짧게라도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사실은 고등학교에 가서 외고나 국제고에 진학을 해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과 경쟁을 하면서 내신 성적을 내고 그리고 수능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수학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네. 수학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나려면은요, 사실 그 정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대치동이나 목동의 학습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영유를 나와서 이런 교육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등이 되면은 자소서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이런 루트를 밟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사실은 우리 아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조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많은 노출과,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아웃풋까지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이 와야 우리가 외고나 국제고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언어적인 감각이 없는데도 굳이 그걸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는 그런 학생들을 뽑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에 관심이 많고,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갈 건데, 최상위권인데, 지금 이번에 과학고를 떨어져서 또는 이제 다른 데를 떨어져서 외고를 가야 되겠어, 이렇게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 친구들은, 사실 국제고는 또 한 반 이상은 해외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 아이가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언어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초등 시기에 다 보여요. 그런 아이들을 좀 어머님들이 끌어주셔서, 만약 우리 아이는 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초등 6학년까지 스피킹, 그 다음에 라이팅의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을 좀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우리 중학교 3년 내내 내신 공부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수준을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A가 다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국제고나 외고를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아이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친구들은 아마 잘 적응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 시기 내내는 인풋이 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당기겠다, 내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푸시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들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만이 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중심을 잡고 아이 학습을 가이드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특목고 중에서도 국제고나 외국어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초등 시기에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는지, 또는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 고학년인데 아직 아웃풋이 안 나와요.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이 아직 안 나오는데 인풋은 충분히 해줬어요, 선생님 라는 친구들은요, 화상 영어라든지 아니면 라이팅 특강 같은 것들을 조금 방학 때 넣어주시면, 그 아이들은 이미 인풋이 찬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거를, 중학교 1학년 아직 자유학기제가 존재하잖아요. 그때를 활용하셔가지고 충분히 좀 해보시고, 그래서 얘가 관심이 있다, 잘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사실
영어 성적밖에 안 들어가요. 영어가 A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특목고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책 읽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기쁨이어야 돼요. 기쁨이고 즐겁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영어책 읽는 게 싫고 억지로 했고 이런 친구들은 가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좀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풋을 충분히 넣어줘서 사실 어마어마한 아웃풋이 지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라이팅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는 고등 가면은 토론식 수업도 많지만 그거를 라이팅으로 평가하는 수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서술형의 어떤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그냥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내신 시험이라고 해도 한 줄 정도밖에 안 쓰는데 외국어고 같은 경우에는 2줄 이상으로 써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휘가 우리가 일반고에서 배우는 아이들이랑 어휘량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어휘도 그냥 우리가 한글과 영어의 뜻만 비교해서 외웠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영영이라든지 유의어, 반의어까지 전부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학습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등 시기에는 사실 어휘의 양을 굉장히 많이 연습해주고 수능 어휘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해줘야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 좀 재능이 있는 친구들 국제고나 외고를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에 어느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지, 중등에는 어느 정도를 해야 우리가 고등 가서 거기 안에서 견딜 수 있는지 그 정도로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항상 당부드리지만 일부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학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과정들은 아니구나. 한번 시켜보자. 매일 좀 해보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지니쌤은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